안녕하세요. EBS 과학의 김청혜입니다. EBS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학교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정상적인 학사 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EBS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온라인 클래스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학급 단위, 학년 단위, 과목 단위로 구성이 가능하며 학생들의 학습 여부를 체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시판을 활용해서 학급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클래스를 개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BS 초등, EBS 중학, EBS 아이 중에 홈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요. 이렇게 EBS 온라인 클래스에 대한 안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선생님용과 학생용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먼저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 선생님용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해 보시면 오른쪽 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보시면 로그인과 회원 가입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이미 EBS 아이디가 있다라고 하시면 바로 로그인을 하시고 개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선생님께서 아직 EBS 아이디가 없으시다면 회원 가입을 먼저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인을 하셨다면 반드시 먼저 한 가지 확인하셔야 하는 거는요. 교사 인증을 받으셨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어디서 확인하실 수 있냐면 로그인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 밑에 내 클래스라는 부분이 있고요. 내 정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정보라고 하면 다시 한번 비밀번호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넣고 들어가시면 여기 기본 정보의 아래쪽에 교사 인증이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교사 인증에 저는 이미 받아져 있어서요. 인증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선생님 먼저 교사 인증을 받아주셔야 클래스 개설이 가능합니다. 클래스를 한번 개설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두 번째 온라인 클래스 개설하기가 보이실 거예요. 안에 들어가시면 아래쪽에 이제 온라인 클래스 정보를 선생님이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클래스 명을 먼저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EBS와 함께하는 과학교실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URL을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URL은요, 선생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것이 수정이 조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먼저 선생님이 어떤 아이디를 사용하실 건지 결정을 해보시면 되는데요. 저는 EBS 9라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옆에 중복 확인을 해주시면 사용 가능한 URL입니다 라고 뜨시면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URL이 좋은 것은요.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이 주소를 기억하셨다가 바로 보내주시면 학생들은 직접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보다 쉽게 이 클래스로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아래도 한번 같이 지정을 해볼게요. 지역을 저는 서울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구도 중구, 그리고 저는 중학교라고 선택을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중학교 목록이 뜨게 되고요. 저희 학교를 선택한 후에 학년을 선택하고 반이나 과목은 선생님 선택적으로 하신 다음에 등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 클래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뜨게 되고요. 확인을 눌러주시면 클래스가 생성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러면 이제 클래스를 개설할 기본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나의 페이지가 뜨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한번 봐두시면 좋은 것은 여기에 배움터, 공지사항, 커뮤니티, 마이 페이지가 있죠. 이게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실질적으로 처음 보게 되는 페이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가 바로 등록하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뭔가 글을 올리고 싶으실 때 여기에 제목이나 내용 또 파일들을 첨부하셔서 학생들에게 공지를 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등록하기를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적게 해주시면 뭔가 이 공간 안에서 온라인상에서 원활한 토의나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이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건 이 오른쪽 위에 보시면 세 가지의 탭이 존재해요. 클래스 관리, 강좌 관리, 그리고 강좌 등록입니다. 클래스 관리는 학생들이 이제 이 클래스에 들어오려면 그냥 신청한다고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선생님들께서 반드시 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클래스 관리를 누르면 어떤 학생들이 들어와 있는지가 보이는 거고요. 마지막 강좌 등록
등록은 좀 더 편리하게 강좌를 바로바로 올릴 수 있도록 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클래스 관리와 강좌 등록은요, 모두 다 어디서도 가능하냐면 가운데 있는 강좌 관리에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제가 강좌 관리를 지금 눌렀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여기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먼저 보이는 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온라인 클래스 관리를 눌러보시면 메뉴 관리라고 나옵니다. 자, 메뉴 관리는 선생님 방금 보셨던 메뉴죠. 배움터, 공지사항, 커뮤니티, 마이 페이지가 있습니다. 이런 메뉴들은 선생님이 이 옆에 보시면 폴더 모양의 플러스가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새로운 메뉴로 생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공지사항 같은 경우 종류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 페이지에 플러스 있는 아이콘을 누르시면 하위 목록으로도 메뉴 생성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메뉴당 6개까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선생님들께서 자유롭게 메뉴를 구성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조금 더 중요한 강좌 관리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강좌를 가져오셔야겠죠. 그러면 학교 급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중학교를 한번 선택해 보고요. 2학년에 과목은 과학을 선택할 건데 혹시 과목을 선택하지 않고 동학년에서 한 클래스를 여시는 경우 그냥 검색을 누르시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들을 수 있는 다양한 강의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그 강의 목록을 보고 싶으시면 오른쪽 위에 강좌 목록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지요. 이 클릭을 하셔서 목록을 보신 후에 강의를 검색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한번 과학을 체크하고 가져오기를 할게요. 가져오기는 한 번에 5강까지 가능하니까요. 더 많은 강의를 가져와야 하신다면 몇 차례 강좌 가져오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강좌를 가져오는 경우 직접 운영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라는 팝업이 뜨게 되고요. 한 건의 강좌를 가져와 운영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이 나오시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강좌라고 되어 있고요. 강좌 개설 관리에서 제가 선택한 뉴런과학 2학년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 연필 모양은 이 이름을 선생님 마음대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삭제 버튼이 되겠죠. 누르면 강의를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강의는 삭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이 버튼은 마우스 포인트가 손 모양으로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순서가 바뀌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챕터 추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말 그대로 선생님 원하시는 곳에 챕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한번 1단원이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눌러주시면 1단원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역시 삭제하거나 지금은 순서를 변경하는 것이 모두 가능합니다. 강의를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강의를 추가하시게 되면 가장 마지막에 생성이 되고요. 지금 여기에 47강이라고 해서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강의를 추가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두 번째 지금 강좌 구성에 들어오셔서는 선생님들께서 강의를 삭제하는 것도 가능하고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순서를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1, 2, 3강만을 이용해서 한번 강의를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강의를 모두 삭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강, 2강, 3강의 1단원을 저는 강의를 남겼는데요. 만약에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어떤 활동을 할지 미리 다 계획이 되어 있다면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추가를 통해서 01강을 듣고 그 이후에 학생들이 뭔가 강의 노트를 제작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지금부터 추가해 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사용해 보니까요, 선생님, 지금 하는 것은 지금 생각했던 거랑 나중에 실제로 운영하다 보니 이것보다는 다른 메뉴가 더 필요하네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최소한의 것만 먼저 세팅을 해주시고요. 이후에 강의 추가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삭제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렇게 최소한의 것을 만들어 두시고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강의를 추가하는 것이 훨씬 더 선생님들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일단 1강을 듣기 전에 학생들에게 강의 노트를 배부하고요. 1강을 듣고 나서 01강에 퀴즈를 푸는 것을 먼저 디자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추가해서요. 01강의 개념을 확인하는 것까지 한 후에 드래그를 잡아서 강의 이후에 듣는 곳으로 이렇게 옮겨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2강, 3강도 세팅이 다 되었다면 아래쪽에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내용이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뜨게 됩니다. 내용이 저장됐다고 해서 개설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옆에 강좌 개설을 눌러주셔야 되는데요. 저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누르면 제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좌의 순서 변경이나 삭제 등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신 후에 강좌를 개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강좌 개설을 누르시게 되면 이제 강좌 구성이라는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 선생님이 세팅했던 강의에서 보다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제 선생님이 채워 넣으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뭐가 다른지 먼저 큰 것부터 보시면요. 우리가 강의를 지금 끌고 왔었는데요. 그거는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오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가적으로 강의를 했던 것 있죠. 강의 노트를 먼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추가했던 강의를 보면 거기는 미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그 강의 노트에 영상을 추가할 건지, 문서를 추가할 건지, 이미지를 추가할 건지, 텍스트, OX 퀴즈, 토론 이런 다양한 툴을 선생님들은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한번 문서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강의 노트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양한 파일들을 선생님들이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1강의 강의 노트를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꼭 유의하셔야 되는 건 저작권 여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선생님 좀 읽어보시고 반드시 저작권이 확보된 자료만 업로드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저작 가이드라인 내용 보기를 하신 후에 확인을 누르시면 체크가 되고요. 여기서 똑같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강의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강의 오픈 신청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저장했다고 해서 강의가 오픈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오픈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면 확인을 누르시면 강의가 오픈되었습니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강의 강의 노트 오픈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제가 의도했던 건 학생들이 강의 노트를 받아서 끌고 온 그 강의를 듣는 것이었어요. 자, 그럼 거기까지 됐다면 저는 학생들이 그 다음에 퀴즈를 풀었으면 좋겠었거든요. 그래서 1강 퀴즈라고 제가 정해놨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퀴즈라는 또 탭이 있습니다.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자, 퀴즈는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선생님이 퀴즈를 눌러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것은 객관식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보시면 새 퀴즈 만들기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처음에 학생들이 객관식을 풀기를 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선생님 쭉 내려보시면 삭제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삭제 한번 해보고요. 저는 학생들에게 처음 OX 퀴즈를 줄 거고요. 그 다음에는 객관식을 줄 거고요. 마지막으로 주관식 문제, 한 문제씩을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OX부터 보시면 정답을 시도할 수 있는 횟수도 선생님이 정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OX이기 때문에 1회라고 해보고요. 첫 번째 문제를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이 일어난다 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답을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금속에서만 일어난다 라고 답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제가 제정해놨던
객관식 문제예요. 그러면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이라는 문제를 주시고요. 아래쪽에 이제 보기들을 선생님이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그 보기들도 선생님이 옆에 보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다양하게 보기를 제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간색, 그리고 노란색, 초록색, 파란색이라고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밑에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 해설에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입니다 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퀴즈가 제가 정리해 놨던 건 그 주관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먼저 원소란 무엇인가요? 라고 적어 놓으신 다음에 답안에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라고 적어 놓으시고 원소란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입니다. 해설을 조금 더 길게 남겨주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선생님이 퀴즈를 세팅해 주셨다면 저장을 똑같이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나 마지막으로 가셔서 꼭 강의 오픈 신청을 눌러주셔야 퀴즈가 학생들에게 오픈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보시면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서 강의를 들었고 퀴즈를 푼 것이 되겠죠. 저는 그 마지막에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뭔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간단한 것들을 제시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개념 확인이라는 것을 넣어놨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미지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개념 확인입니다 라고 한번 적어보고 이미지 업로드를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제가 1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 설정 안내가 나오게 되고요. 안내를 닫아주신 후에 선생님이 원하는 사이즈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늘려서 칸에 맞춰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건 역시 저작권을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작권이 확인된 자료에 한해서 선생님들이 업로드 해주시고 저장, 그리고 마지막 강의 오픈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강좌 구성으로 가보면요. 지금 강의 노트, 그리고 기본 강의를 듣고 퀴즈 풀고 개념 확인까지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운영하려고 보니 저는 1강을 듣고 학생들이 다시 한번 뭔가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강의를 업로드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래쪽에 보시면 보충 강의 추가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눌러보면 여기에 1강에 대한 추가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확인을 눌러주시는데 확인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삭제할 수 있는 탭은 뜨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반드시 확인을 하신 후에 이것을 개설하겠다라고 하면 확인을 누르시고요. 역시 똑같이 드래그해서 원하는 위치로 가져다 놓으신 후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 강의가 미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미등록이 되어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어떤 것을 선택하라는 것이 뜨게 돼요. 자, 그러면 영상을 한번 업로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추가 영상입니다 라고 적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선생님 2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파일을 가지고 계신 경우에는 파일 업로드를 선택하셔서 여기에 맞게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URL을 가지고 계신 경우,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활용하고 싶으신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여기에 보면 공유라는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URL 주소가 나오게 되고요. 복사를 누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그 주소를 붙여 넣어 주시고 확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선생님이 바르게 넣으셨다면 원하시는 썸네일이 아래쪽에 뜨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확인하시는데요. 유튜브는 꼭 선생님 확인하셔야 되는 게 저작권 문제와 굉장히 밀접한 부분이라서 꼭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생 시간도요.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고 저장을 누르신 후에 마지막에 강의 오픈 신청 누르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다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생각에 1, 2, 3강을 다 듣고 이 친구들의 생각을 듣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또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팁을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의하기라는 것을 확인을 버튼을 누르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또 아래쪽에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가 다양하게 뜨게 됩니다. 마지막 쪽에 있는 토론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토론의 주제를 선생님이 주실 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원소와 원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아래쪽에 선생님이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유 토론이 있고 찬반 토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뭔가 더 유형에 맞는 것을 선택하신 후에 저장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동일하게 강의 오픈 신청을 누르시면 학생들이 그 강의 안에서는 그 주제에 맞게 다양한 토의를 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남길 수 있는 곳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저희는 다시 강좌 관리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개설된 것은 더 이상 강좌 개설 관리에서는 더 이상 어떤 강좌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운영하시는 강좌를 보기 위해서는 운영 강좌 관리로 들어가셔서 해당되는 강의를 클릭하셔야지만 아까와 같은 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탭도 한번 같이 설명을 드릴게요. 클래스 운영 관리입니다. 클래스 운영 관리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게시판 통합 관리는 지금 이 안에 클래스 안에 이루어지는 다양한 게시판들이 모여서 선생님이 좀 손쉽게 하나의 툴로 관리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팝업 관리는요, 학생들이 로그인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확인할 수 있는 알림장 같은 것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회원 관리를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클래스를 오픈하셨다고 해서 학생들이 바로 수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뭔가 이 클래스에 가입 요청을 하게 되면 선생님은 꼭 그 학생에게 가입 승인을 해주셔야 돼요. 요청이 들어오게 되면 이 회원 관리에서 그 학생의 이름이 보이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그 학생의 이름을 클릭해 주시고 밑에 보시면 선택 회원 승인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승인을 해 주셔야 그 학생은 승인을 받은 후부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권한 그룹 변경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걸 보시려면 아래쪽 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회원관리 밑에 권한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교과에서 클래스를 운영하시는 경우에는 크게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실지 조금 막막하실 수도 있지만 만약에 한 학년에서 과목들을 모아서 하나의 클래스로 개설하시려고 하시는 경우 선생님 한 분께서 클래스를 개설하신 후에 다른 선생님들에게 동일한 운영자의 권한을 줄 수 있는 탭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쪽에 보시면 권한 등록이라고 되어 있어요. 눌러보시면 강좌 관리나 운영 관리를 동시에 체크하시고 그 해당되는 사람에게 권한을 부여하시면 함께 이 클래스를 관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보니까요. 선생님들이 대단원별로 구성을 해주시면 학생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또 학생들의 이해도를 체크하는 부분이 굉장히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으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선생님들께서 알차게 구성을 해서 EBS 온라인 클래스를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